국제결혼 회사 솔직히 돈 많이 버나요? 돈은 솔직히 뭐 많이 버는 회사는 많이 벌어요. 왜 그러냐면 한 건 성사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상 버는 업체도 많이 있고, 뭐 어떤 업체는 뭐 진행하는데 뭐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정말 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한 3, 4천 원 남겠죠. 실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도 있고, 또 이제 돈을 좀 생각보다 적게 버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업자가 진행하는 그 호텔이나 뭐 퀄리티 이런 거에 따라 좀 편리하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저도 제가 기준으로 뭐 돈을 아껴야 된다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통역도 필요 없이 구글 번역기로 가지고 다니면서 아 통역 괜찮아 하면서 구글 번역기로 하면 그건 일단 통역비가 아껴지는 거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차량이 필요 없다 하면은 현지 인드라이브나 뭐 그라택시를 이용하면은 그 차량 면에서도 당연히 비용이 또 남겠죠. 그리고 이제 뭐 호텔 면에서도 뭐 2성급 뭐 굳이 뭐 4성급 3성급 뭐 이런 호텔이 필요 없다, 잠만 자도 된다 하면은 2성급으로 안내하면은 뭐 이윤이 아무래도 전부 다 저한테 돌아오겠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게 정상적인 업체는 아니다 이거죠. 왜냐면 뭐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크게 뭐 5성급 호텔을 안내하고 정말 뭐가 이게 뭐 우리가 리무진 뭐 차를 대절하고 안내하고 뭐 그럴 게 아니잖아요. 보통 업체들은 퀄리티 면에서는 정상적인 업체는 대부분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같은 경우는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현재 혼신고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류나 이런 절차 비용을 좀 이렇게 전가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회사보다는 좀 이윤이 적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 마인드가 얼마나 남겨 먹어야 되겠냐에 따라서 돈은 천차만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하면 사기 많이 당한다던데 그러면 진짜인가요? 사기는 많이 당하죠. 왜냐면 제가 업자지만은 솔직히 제 얼굴에 뭐 누워서 침 뱉길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정상적인 업체보다는 상술적인 업체가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요즘은 좀 많이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은 개인 거래 같은 경우는 개인이다 보니까 개인의 지인을 소개해가지고 이제 잘 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소개시켜주는 지인을 잃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소개시키는 지인이 현지이다 보니까 그 결혼 진행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금전적인 비용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현지인이 이런 금전적인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인 소개는 법적인 책임 권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책임질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좀 많은 사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체를 통한 성원인데, 요즘은 좀 상술의 업체들이 이게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부터 아예 실질적으로 결혼할 여성이 아닌 술집의 여성들이나 좀 유흥 쪽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예쁘잖아요. 예쁘다 보니까 이 친구들 좀 순수하게 이렇게 여성 신부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제 매칭은 빠르게 잘 되죠. 매칭하고 계약은 빠르게 잘 되는데, 그 이후 현지에서 성혼하고 뭐 4박 5일, 5박 6일 이렇게 일정을 할 때는 뭐 남편 사랑해 하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여성 신부의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이제 계속된 금전적인 요구사항, 그러다 보면 돈을 줄 때는 연락이 잘 되고 돈을 안 주면은 연락이 안 되다 보면은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는 작업 여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랑들이, 그 여성들은 먼저 파혼을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목적이 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신랑들이 이 되풀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신랑이 먼저 입에서 파혼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제 파혼에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 왜 그러냐면 현지에서 혼인신고도 하고 잠자리도 했기 때문에 진짜 아까부터는 이게 신랑이 파혼을 먼저 요구했다 해가지고 파혼 예약금까지 묻는 이런 업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작업 여정이나 외모 쪽으로는 치우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뭔가요? 예비 신랑들이 보통 제일 걱정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만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결혼한 여성들이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성의 진심. 근데 이제 이게 여성의 진심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이제 신랑님들이 솔직히 가장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업체고 제가 이제 소개하는 입장이지만은 제가 실적으로 함께 할 뭐 남편이 아니다 보니까 대하는 행동이 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 문제를 제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여성이 어떻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요. 두 번째는 뭐 서류상으로도 저희가 좀 이제 확인하겠죠. 당연히 서류는 중요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 여성의 부모님을 좀 보고 판단을 하고 하는 거지. 이 여성이 뭐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해서 뭐 100%뭐 괜찮다. 뭐 이런 것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에 실적으로 결혼을 하면은 주변들 보면은 아직도 주변이 국제결혼 부부 해가지고 주변 시선을 좀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국제결혼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신랑님들을 이제 성혼시키고 나서요. 네네. 그러면 신랑님들이 첫날 밤에 대한 뭐 기대를 어느 정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뭐 이야기 있을까요? 네. 이제 보통에 보면은 열에 한 4분 정도 기준으로는 불만 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혼을 첫날밤에 가지는데, 이 친구들은 일단 여자 입장에서는 나이가 어리고 성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신랑들이, 일단 신랑들은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험도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성 경험이 없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게 샤워하고 나오면 수건으로 몸을 꽁꽁 감싸거든요. 부끄러워서. 근데 이런 친구들을 보고 밤에 뭐 적극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반대로 좀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날 밤에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막 첫날 밤에 여성이 물고 빨고 올라타고 막 하면은 이 부분 또한 반대로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여성들이 당연히 뭐 이런 화류계 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여성들은 뭐 성 경험이 없고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는 부끄럼도 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적극적이지 못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불만사항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업 여성일 경우 그러면 남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게 뭐 신랑들이 가끔 뭐 여성에게 들어간 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뭐 법 소송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타깝지만 국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업체가 뭐 목적이 이윤인지 아니면은 진정성인지 이것을 신랑님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돈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부터 작업 여성이라는 게 뭐 두 가지가 여성들이 있어요. 뭐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는 한국에 입국을 목적으로 해서 미국 쪽에 일하는 여성. 이 친구들이 작업 여성은 대부분 수직 여성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아예 입국할 생각이 없고 현지에서 그냥 4박 5일, 5박 6일 동안 오빠 사랑해 하면서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남자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부터 계속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거죠. 돈 줄 때만 연락이 되고 돈 안 주면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여성.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우리 신랑들이 먼저 왜 그냥 계속 돈 달라 하는 것도 지치다 보니까는 이게 먼저 신랑님 입장에서 입에서 파혼이란 말이 나오게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성이 출첵 사유가 없다 이거죠. 그럼 이제 아까 말했지만 엄연히 우리가 심증은 있잖아요. 여성이 금전적인 요구를 계속 하는데 심증은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근데 이미 회사하고 에이전트나 이런 여성하고는 다 이게 한통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냥 현지에서 확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확인을 해주는데 회사나 에이전트는 이게 신부가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돈이 필요하다, 누가 다쳤다, 집안에 뭐 우환이 있다, 이거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신랑 자체에서 스스로가 이것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현지 국가에서 나를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증명을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심증은 가지만 안타깝게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귀책 사유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솔직히 업체들이 홍보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심증은 있지만 바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성의 100% 명확한 증거 사유를 귀책 사유를 밝힌다면은 전액 무료로 다시 재추진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한국에서 변호사를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쓸 때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이렇게는 듣기 좋고 안정성 있게 좀 달콤한 말을 그냥 더해주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신랑님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정말 나와 좀 잘 맞고 좀 진정성 있는 업체 이 부분을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